스님 말씀만 안 놓치려고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는데 스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거기 스님하고 마주 앉았다 생각하고 듣고 스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했더니 스님이 나나나 하는 진짜 분별하지 않는 나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감격적이었고, 진짜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구나도 이제는 그때 알게 됐죠. 네. 지금 보니까 아마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전 시간에 손 들었던 분들이니까 이제 안 들고 딴 분들 하시라고 안 들고 계시다가 이제 법회를 끝낼까 하니까 아이고 아무도 안 드네. 그럼 나 해야지 하고 지금 몇 분이 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는 무신법부님 먼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한 게 네 가지를 물으려 했는데, 아까 저 묻고 제일 처음 부분이 부분이 웃는 부분님하고 이게 쭉 먹고 하는데 괜히 제가 찔려가지고 네 가지가 전부 다 쓰레기였다는 게. 네 가지.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망고 내 생각이었다는 게 그냥 네 가지가. 그래. 네 가지 빨리 읽어보세요.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네 가지가 뭐였는데요? 첫 번째가 하대함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딱 떨어진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실제로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늘 하시는데 어려운데 왜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안 된다는 느낌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안 되는 거하고 다르지 않나라는 거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내 생각이었다는 게.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그냥 사라져 버렸고. 네. 똥이고 쓰레기고. 그런데 아르마니가 꼭 나쁘지만 않다는 게 뭐냐면은 제 생각인데, 일단 아르마니는 안 된다는 거를 확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르마니를 막 계속 하다가 안 되면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똥통 속에서 끝까지 헤매다 보면 야, 이 똥 속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네,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또 내 아르마니를 드러내야, 이야기를 해야 또 스님이 저 인간이 뭐 어디에 박혀 있고 그런 건 아니까. 그 두 가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니까 문제지만, 하여튼 뭐 방금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냥 똥이고 쓰레기였다 확실하게 짚어주셔가지고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법부님은? 문제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가지가 풀리지 않은 숙제였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 네 가지의 문제나 있었는데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네. 그쵸.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었구나. 그쵸. 망구 내 착각이었구나. 그쵸.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지.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문제시하는 그 모든 것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예. 오늘 무모부님 덕분에 하여튼 좀 길게 대화하면서 전부 다 내 생각이었구나. 그게 확실히 확실히 좀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좀 후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공덕수 법우님. 스님, 낮에 질문할 때, 제가 잘 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스님께서, 그렇게 해보니 지금 어떤가요?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걸렸어요, 스님.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스님. 그게 걸렸어요. 뭐라고 하셨었는데요? 제가 스님하고 통하지 못하는 거는, 잘 들어보지, 잘 듣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잘 들어보려고 요즘 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오로지 그것만 한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그렇게 해보니, 지금 어떤가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라 하긴 했는데, 지금 그게, 잘 들어보니 어떻던가요? 그래. 아직은 어떻다고 말할 게 없거든요, 스님. 그러면 잘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스님. 근데 그게 딱 걸리네, 목에 가시처럼. 뭐가요? 모르겠으님, 그 말씀이 그냥 딱 걸려요, 스님. 잘 들어보니 지금 어떤가요?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잘 스님. 들어보니 결과가 어떻더냐. 네, 그 예. 말씀을 하셔야 이제 또 점검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보시고 또 결과를 말씀을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하원 법우님. 네, 스님. 네. 아유, 제가 오늘 처음 공부에 참여하게 돼서요. 네. 너무 감개무량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스님, 유튜브 동영상을 12월 한 20일경에 접하게 돼서, 스님 동영상을 여러 가지는 많이 못 보고, 독참하는 그 동영상을 집중해서, 계속 집중해서 그것만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 공부를 따로 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저는 그때 저도 어떤 포인트에서 뭐 그랬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스님 말씀만 안 놓치려고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는데, 스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거기 스님하고 마주 앉았다 생각하고, 듣고 스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했더니, 스님이 나나 하는 진짜, 분별하지 않는 나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감격적이었고, 진짜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그때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마음의 변화가 많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 스님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하게 이게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스님 똑같은 화면으로 스님을 뵀는데, 오늘 엄청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보니, 엄청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요. 그 독참 영상 보실 때에 집중해서 네. 보셨나 보죠? 네, 엄청 다른 생각이 지금도 어찌해서 그랬는지는 다른 생각은 안 나요.
그냥 스님이 그냥 그 질문하시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스님이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마음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바로 대답을 대답하라.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저도 그냥 한면이지만 저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스님이 질문하시면은 어우 나가 있었지? 네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그래요. 집중 스님 말씀에 집중만 했는데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다른 그때 뭐 이렇게 약간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았다고 할까? 아니면은 뭐가 이렇게 쑥 빠지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고 그냥 기분은 좀 했는데 다른 그런 거는 막 다른 분들은 막 그 감격의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제가 마음에 변화가 조금 많이 있고 많이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평온해진 것 같고 뭐가 쑥 빠진 그래서 느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스님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가 공부는 시작입니다. 네. 네, 시작이니까 시작이라는 게 자기 습이 조복되는, 습이 항복되는 그 공부, 그거를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그거는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지만 차츰 되어집니다. 차츰. 그러면 점점 잘 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네. 자라날 때에 그냥 점점 자라나지 않죠. 온갖 네. 우여곡절을 겪고 엄마 걱정도 시키고 다치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뭐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 가면서 말도 안 듣고 애도 먹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라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라나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쑥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온갖 일을 겪으면서 자라나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온갖 일을 겪으면서 마음에 온갖 일을 겪으면서 이제 계속 하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나니까 그거를 견뎌 네, 내셔야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그래.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처음 들어오셨는데 뭐 손 들고 말씀도 하시고 잘 하시네요. 그래도 스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하시라는 대로. 네. 그래요. 말을 잘 들으시네요. 하라고 하는 대로 자기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툭툭툭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손 들고 말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요. 원래 못해요. 근데 스님이 이렇게 스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스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그렇지. 하는 거예요. 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가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봐. 그러면 본인이 벌써 느껴져요. 아,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러네 하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근데 보통 하라는 대로 잘 말 안 듣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꾸준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성조보부님. 예, 스님. 뭐 저도 손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말도 제일 못하고 하는데 뭐 말도 좀 하고 싶고 해서 사람 들어봤습니다. 그 오전에 그 최우선이냐 손들어봐라 했을 때 원래 평소에는 나 이 최우선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최우선이 아니라 이 생각이 최우선이에요.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최우선이 되고 싶은데 맨날 분별 따라가니까 이게 크게 뭐 큰 것들은 별로 뭐 신경 안 쓰는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따라가는 요놈 그것 뭐 100점 100패라 100점 100패 그냥. 그래서 최고 선생님 되고 싶다고 뭐 말은 했었고 오늘도 이제 법문 뭐 주로 뭐 다 이제 생각 관련해서인데 제가 예전에 스님한테 한번 말씀 올렸을 때 스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때 여름 날씨도 뭐 시원했는데 그때 제가 차 안에 있었는데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그 말 들으면서 그 뒤로 조금 좀 좋아진 건 아니고 뭐 생각을 안 따라가겠다 이런 좀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좀 됐었고 오늘 또 법문 중에 그것도 생각나네요. 매 맞던 사람이 하루에 100대씩 맞다가 한 번 안 맞으면 그 한 번이 그렇게 맞고 싶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너무 맞고 싶어. 안 맞으면 좋아야 되는데. 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몸이 근질근질하지 분별하고 싶어서. 뭐 따라가고 싶어서 미칠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공부한답시고 싹 공부하는 분별에 속아 있거든. 공부는 분별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공부하는 분별을 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거든. 공부하는 분별을 하고 있으면 맛깔스럽죠. 공부하는 분별은. 공부하는 분별은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공부하는 분별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도반들끼리 만나서 뭐 법담을 나눈다? 그거는 공부하는 분별을 하고 있는 거지. 법담이 아니고 공부하는 분별을 하는 거야. 공부하는 내용을 그런 분별을 서로 막 얘기하는 거지. 근데 꼭 공부하는 내용을 말로 하면 공부하고 있는 것 같거든. 맞습니다. 맞고 그 말씀 나온 김에 또 생각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식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이나 한테 말도 좀 했어요. 좀 안답시고 이제 야 이거는 이런 거지 하고 말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말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할 게 없어요. 자기도 완벽한 사람한테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내도 안 됐는데 내가 무슨 남한테 그렇게 또 완벽한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말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재미가 있다 해도 되고 없다 해도 되고 뭐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오로지 자기 공부해 보십시오.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 오로지 꾸준히 자기 공부해 나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무예법부님. 예, 스님. 성조법부님이 맨날 맞다가 한 번 안 맞으니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더니 스님이 오늘 저보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서운해가지고 다시 손들게 했습니다. 스님, 제가 분별은 진짜 지금도 많이 하는데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제가 딸고 어저께 제가 그 얘기했어. 진짜 엄마는 공부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여태 살아오면서 뭐 어디 좀 든든하게 마음이 어디 기댈 때가 있다? 아니면 하여튼 이 공부가 엄마는 이상하게 맨날 네가 보시면 물고 짜고 엄마가 하잖아. 그런데도 이게 내가 스님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왠지 좀 든든해지고 고향이 내도 고향이 있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 얘기를 이제 그때 버피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잠시 받고는 그래 지금 버피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공부 이제 선생님 공부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옛날에 우리가 신리길 그 고등학교 때 책가방 들고 걸어 다닐 때 겨울에 진짜 얼마나 추웠냐. 그런데 우리가 그 길 너머에 따뜻한 집이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 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걸어올 수는 있었겠나 진작에 주저앉았지. 근데 나는 이 공부가 그렇다. 내가 딸보고도 얘기했지만 그냥 나는 지금 뭐가 되는 게 딱히 뭐 내가 뭐가 대단하게 뭐가 그게 아닌데 이게 내 착각인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은 고향이 있고 든든한 뒷배가 있고 뭐 심지어 엄마가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든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착각인지 내가 망상을 피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본향, 고향, 본래의 고향, 본래의 고향을 찾으니까 그런 안정감이 드는 거죠. 든든하고 안정되고. 진짜 그래요. 뭐 어디가 없는데 뭐를 믿고 지금 제가 뭘 공부가 진짜 여의하게 돼가지고 스님이 항상 뭐 말끔하냐 항상 그러하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데 말끔한 적이 있었냐 하면은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이해하겠는데 항상 그러하냐 뭐 이건 뭐 만날 줄줄이 속구리에 그 묵수가고 부은 것처럼 줄줄 새는데 뭐 그건 전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동배짱은 어디서 나오고 이 든든함은 어디서 온 거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그래가지고. 모르게 그런 안정감, 편안함, 푸근함, 든든함 이런 게 생기죠. 자기도 모르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는 가행정지니까 근데 일반 우리 유튜브로 이 법문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꼭 진짜 권하고 싶은 게 직접 참여해서 스님한테 법정급 받는 거. 제가 그 전에도 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5년 뭐 스님한테 오기 전에 이미 5년 정도가 시간이 그 전에 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스님한테 혼나고 뭐 이런 거를 안 해가지고 그 스승님들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아니고 좀 또 제가 중법회 덕을 본 거는 제 마음이 급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옆에 법우들이 같이 안 있으니까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어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코로나 때 그 덕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달라요. 그렇게 하는 공부랑 그냥 법문만 듣기만 하는 공부랑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경책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공부, 점검 받아가면서 하는 공부가 진도가 정말로 이게 확연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가 아니고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다가 도로 나가더라도 와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더라도 일단 와서 한번 참석해보라 말씀해주고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 진짜. 뭐 조금 하다가 나가면은 별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도 스님 뭘 하고 싶어요. 너무 제가 다르니까. 쉽게 못 나갈 거예요. 들어오면. 꾸준히 이 공부는 꾸준히 오래오래 하는 사람이 최고고 그래 하지 못하면 소용도 없고 또 자기 혼자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직접 점검이 돼야 되고 뭐 자기 머리로 뭐 점검해봤자 자기 식으로 하는 거지 점검이 됩니까? 안 되죠. 지난 그 연말 법회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작년 할에는 제가 하여튼 엄마도 생기고 아버지도 생기고 집도 생긴 그런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그다음에는 든든함조차도 없어도 되도록 또 이제 변하죠. 네. 네. 그게 고향인 겁니다. 그게 네. 자기 본래의 고향. 자기 본래의 고향이 본래의 자기 상태거든요. 이 기가 막힌 이것이 자기의 본래 상태인데 누구나가 다 그런데 거기서 집 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분별심 속에서 헤매는 거죠. 집 나와서 헤맨다는 게. 네. 그러다가 분별심이 조금씩이라도 조복이 되면 살 것 같죠. 이전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생기고. 예, 그 스님 그냥 희망이 있어요. 분별을 해서 떨어지고 뭐 간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자빠져 가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무슨 이거 사는 제 인생이 뭐가 이렇게 진짜 이건 무슨 재미로 살아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로 뭐 돈이 없어서 정말로 마음에 들어 옷 한 가지 못 사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항상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지나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래 뭐 어떻게 해도 하여튼 희망이 있어요. 무슨 똥배짱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별에 또 속아도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네네. 공부가 제가 됐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맨날 안 빠진다는 거 그냥 100개 중에 99.9999 해서 빠집니다. 빠져도 그래도 그 속에서도 별을 본다. 하늘이 보인다. 그 분별에 그 말씀. 많이 빠진다는 거죠. 많이 빠져도 그래도 네. 안정감이 느껴지고 돌아갈 고향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되니까 계속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자기에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의 자기가. 그죠? 네. 네. 그렇게 될 때까지 철저하게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정지 법우님. 네. 네, 스님. 네. 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네. 지금 스님의 법문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 도반들하고 그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공부하는 분별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같이 도반이 있어요. 도반이 있는데 그 도반하고 어떤 법문을 듣다 보면 갑자기 소리가 왜 안 들리죠? 소리가 갑자기 왜 안 들릴까요? 다른 분들은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수정지 법우님 말씀하시는 거 들리시나요? 온백 법우님? 들리세요? 저한테만 안 들리나 본데 잠깐만요. 다시 해보시겠어요? 왜 안 들리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 말씀은 들리나요? 수정지 법우님 제 얘기가 들리나요? 들려요? 근데 저는 안 들리네요. 원백 법우님, 수정지 법우님 말씀 들리시죠? 원백 법우님 말씀해 보세요. 원백 법우님 말씀도 전혀 안 들리네요. 이건 또 갑자기 왜 이럴까요? 이럴 경우에는 나갔다 들어오면은 다시 들리거든요. 아니요. 이게 지금 이제 됐어요. 이제 소리가
이 스피커가 다른 데로 잠깐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수정지 버부님? 네, 들려요. 아, 들립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제 됐는데, 들려요? 네, 들립니다. 들리는데, 지금 네, 스피커 연결이 끊겼어요. 컴퓨터에서 들리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스님 들리나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네,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들리나요? 들리기는 하는데, 지금 이 스피커에서 사운드, 여기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들리긴 하는데, 지금 이쪽 스피커에서 안 들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음. 소리가 지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들리시나요? 왜 여기서 소리가 나오지?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소리가 좀, 이렇게 되면 녹음이 되는 게 소리가 작아지는데,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첫 부분 조금 말씀하시다가 소리가 끊겼거든요. 제 쪽에. 네, 네.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스님, 저는 이제 제 도반하고 음, 어떠한 법문을 듣고 나면 음, 서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음, 근데 조금 전에 스님께서 음, 그 공부하는 분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음. 제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도반하고 이제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어느 사찰에 가서 큰 스님하고 이제 그 말씀할 기회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음, 그 큰 스님께서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예, 그 큰 음, 스님께서 음, 요즘은 선원에서도 스님끼리 음, 탁마하는 게 없어졌는데 음, 저희를 보고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네. 참 좋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음, 저희는 이제 그게 좋은 줄 알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탁마를 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이제 도반끼리 공부하는 것도 분별을 하니까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스님께 지금 여쭤봅니다. 음, 음, 그냥 무조건 이게 도반이라는 게 네,
도반이라는 게 어떤 게 도반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법문을 듣고 나면은 서로가 그냥 전화를 해서 네. 그 법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눠요, 스님.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도반이죠? 제 생각은 도반은 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그러면은 법을 나눌 만 해야 도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법을 나눌 만 해야 도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갑자기 공부하는 분별을 하니까 제가 갑자기 뒤통수가 네. 스님께서 콕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도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살님 아니에요? 안 아니요. 들리나요? 아니요, 잘 들려요. 이제 더 잘 들려. 이게 이제 제대로 연결이 됐네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도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살님, 지금은 보살님이 궁금할 때 그 보살님은 다른 데 또 마음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궁금할 때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곧바로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보살님이 답답한 것을 그분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공부하는 분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님한테 이제 그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 곧바로. 네, 잘 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잘 물어보셨어요. 네네. 도반이라는 관계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될 만 해야 도반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의견을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같은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를 때는 생각이죠. 다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도반들하고 대화하는 건 전부 생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곧바로 그냐면은 저하고는 이제 제가 상대가 안 된다는 느낌을 든 거예요. 근데 그 고반은 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보살님 이제는 보살님 궁금할 때 그분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언제든지 궁금할 때 전화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공부하는 것도 분별을 하니까 어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스님한테. 그럼 굉장히 제가 큰 오류를 좀 범하고 있었네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경우에 뭐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도반들하고 법담을 나눈다 이러는데 네. 법담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대화가. 네네. 근데 이제까지는 굉장히 즐겼는데 사실 제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는 제가 이런 사소한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즐겁게 나누다가 그러니까 수다 떠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네. 느낌적으로 알 겁니다, 아마. 그죠? 네네. 이런 게 그냥 자꾸 내가 분별하는 말만 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 결국은 느낄 겁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큰 스님께서 저희의 이런 관계를 보고서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선원에서는 이렇게 스님들끼리 탁마하는 게 없어졌는데 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흐뭇해 하셔서 저희는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막 탁마를 했었고, 뭐 탁마하니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게 탁마가 아니라 그렇죠? 생각을 말로 하는 거는 탁마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탁마가 되느냐? 탁마가 된다면 할 수 있지만 탁마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네, 네, 탁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저희는 이제 착각을 해서 근데 그 순간 흐뭇해 한 거였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죠. 그렇죠. 공부하는 예.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는 법담이 아니고 법에 네, 네. 대해서 분별하는 말을 하는 거죠. 법에 대해서 열심히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데에는 안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어떤 안 좋은 네. 습관이에요? 공부하는 것을 아참. 자꾸 말로 하는, 계속 분별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 분별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늘고 생각만 자꾸 이제 그 습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할 때마다 습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억지로 말릴 수도 없고 저 몰래 하는 것은 제가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네.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모여서 하는 대화가 이롭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공부 시간에 이야기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네.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 스님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래요. 그거는 뭐냐? 벌써 같이 같이 자기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 심리예요. 정말 네. 자기가 공부가 탁마가 되길 바란다면 공부 시간에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지 않는다면 뭐예요? 내 생각으로 그냥 막 좀 아는 얘기도 하고 공부에 대화하면 전부 분별로 주고받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반들하고 공부 대화할 때에 정말 딱 분별 이전 자리에서 분별 탁 놓고 자기 완전히 빠져서 그렇게 대화 주고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안 되죠. 예. 그거 아니면은 전부 그냥 분별 속에서 이거 하는 습만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좋을 게 없다. 좋게 말해서 하나도 좋을 게 없다 이겁니다. 좋게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그 법사님한테 가서 전화를 물어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근데 또 전화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계속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낄 건데요, 아마. 이 공부를 며칠 전에 하는 사실 느꼈어요. 며칠 전에. 왜냐면은 이야기하는 게 일상 이야기하는 것보다 마냥 좋았어요, 사실. 근데 어느 순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불과 스님 며칠 전이에요. 네. 그래요. 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어느 분이 그런 말씀 그 전에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수다 떨고 싶은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공부하는 분별을 말씀하시니까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말이 좋아서 법담이지. 법담이라는 그쵸. 이름 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법담 아니죠. 탁마? 이름이 좋아 탁마지. 정말 탁마가 서로 될 정도가 되려면 공부가 제법 깊어져야 돼요. 주제가 넘었습니다. 아니, 그 법부님이 주제가 넘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저는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 네네. 여러분들이 아니, 너무 선택이요. 감사해요. 음, 그리고 스님, 네. 제가 한 목요일 날 음, 이제 그 일상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날 오후쯤에 어디 갈 계획이었는데 음, 안 가게 됐는데 음, 신랑이 갑자기 급체를 한 거예요. 음,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면서 막 어쩔 바 모르고 제가 그 순간 119를 불러야 되나 할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때 전혀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바로 그런데 핸드폰에는 119 어플이 깔아져 있어. 그리고 우리가 체할 때는 보통 저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따주거든요. 침착하게 엄지손가락을 따줬어요. 따주고 이제 이렇게 지압해주고 하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나서 제가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약속이 그때 요 시간대 나가버렸으면, 저희 신랑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서 제 속으로 이제 신랑한테 그랬었죠. 자기는 참 살 운명이나 보다. 내가 나갔으면 자기가 어떡할 뻔 했냐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금요일 날 어제 스님께서 그 의미를 두지 말라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분별에 떨어졌구나 하고 또 반성을 하는 어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 제가 갖다 붙이지 마라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요. 살 운명이었구나.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는 이 공부하는 데에는 자꾸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부 다 갖다 붙이는 거거든. 예, 근데 특히 생명하고 연관이 되니까 더 와 닿는 건데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어제 듣고 나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네. 다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영민하시네요. 그런 거 그래도 듣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그렇게 딱 대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렇게 변화가 지금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스님. 그래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놓아야 족쇄에서 풀려나는데 이거는 이래서 맞다. 저건 저래서 맞다 하면 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이래서 잡고 저건 저래서 잡고. 네. 그럼 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족쇄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전부 족쇄거든. 그래서 이전에 살아온 사고방식, 이전에 살아온 습관대로 그런 생각이 불쑥 나오겠지만 당신은 사울 운명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나겠지만 하고 그냥 그대로 놓아버려요. 네네. 그래야 습관이 바뀝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제 조명이 좀 달라졌죠. 좀 밝아졌죠. 어두워졌는데? 어두워졌어요? 네. 제가 더 어두워졌나요? 네네. 그래요. 저한테 비치는 거 하고 다른가 보네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 조금 전에 화냈어요. 지금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두워졌어요? 변화 없어요. 똑같아요? 네. 계속 다 똑같아요? 네네. 지금도 똑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 보이는 거하고 제 쪽에 보이는 거하고 여러분들 쪽에 보이는 거하고 다른가 보네요. 예. 네. 근데 많이 어둡진 않아요, 스님. 네. 알겠습니다. 공부에 관해서 남에게 훈수라고 해야 되나? 조언을 해준다. 훈수를 두고 이러는 거 자기 공부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주로 다 그래요. 다 자기 공부 제대로 하는 분들은 별로 말이 안 나가요. 이런 공부 시간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사람들과 이렇게 법담을 나눈다 이러는데 법담 잘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정말 법담인가? 법담인 것처럼 보이는 분별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공부 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좀 가르쳐주고 조금 잘난 척하고 좀 가르쳐주고
근데 진짜 공부를 하는 깊이 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말도 안 나와요. 뭐 누가 물어보면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간단히 하겠지만 그래 그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둘러 앉아서 얘기하는 거 그거 법담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탕마 됩디까? 말 분별만 늘지 분별하는 습관만 자꾸 더 생기지 그게 탕마가 돼요? 그냥 생각으로만 서로 생각을 주고받아 그렇구나. 그건 생각이지. 탕마는 이 공부는 습이 변하는 게 공부인데 생각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습이 따라갑디까? 그럼 뭐 생각 노름이지 다. 거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예, 참 법담, 뭐 탕마, 도반, 뭐 거룩한 이름들이지만 그런 명분 하에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는 겁니다. 공부 시간에. 근데 스님한테 이야기하기는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그리고 도반들끼리 얘기한다? 그거는 그냥 수다 떨고 싶다 이거죠. 분별 속에서 말하고 싶다 이거지.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자꾸 그런 습만 납니다. 이 공부에 대해서 말하는 습. 네, 공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 필요 없는 말들입니다. 다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또 모여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훈수 더 주고 자기가 맞다고. 그러면 또 누군 또 기분 나빠하고 막 싸움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난다고. 네. 그래요. 뭐 이제 말씀하실 분들 다 하셨습니까? 2박 3일간 하니 하고 싶은 말씀들 있는 분들 점검을 하실 분들 원 없이 하십시오. 이런 기회에 손을 들어 놓으면 자연히 입을 떼게 되고 입을 떼면 뭔 말이든 하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 말이든 뭔 말이든 나와야 진실에 가까운 말이 나옵니다. 미리 생각해서 하는 말보다. 만성부부님 손들기 하셨나요? 제가 못 봤네요. 만성부부님 하신 거 맞죠? 네, 스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 본문 들으면서 다 생각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법문 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법문 들을 때 스님이 한 번씩 딱 찝어주실 때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은근히 이제 이렇구나 이럴 땐 이렇구나 이럴 땐 저렇구나라고 법에 관련돼서 이제 뭐 계속 조금씩 나름대로 그래 법은 이런 거지 하면서 약간 감을 잡아간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럼 다 싹 쓸데없는 겁니까? 그거는 법우님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지금 그대로 분별이 툭 떨어져 버리면 되지만 그게 그런 게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차츰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예. 그럼 본인한테 그게 필요하면은 그게 약이죠. 왜? 네. 지금 그거 다 분별이지. 근데 지금 그대로 놓는 게 안 되는데 어느 길이든 자기한테 맞는 길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애매하네요. 그래서 저도 아까 스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저는 나름의 감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것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다 아르마리인데 혹시 괜히 내가 이거에 의지하고 있는 게 오히려 공부가 방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그냥 그것도 이제 잡으려고 하지 않아야 근데 되는 그걸 건가? 다 놓아버리는 게 됩니까? 그래도 이제 음. 그런 건 있죠. 아, 내가 이거 잡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안 잡아야지. 약간 그렇게 음. 할 수도 있죠. 그 누런 황금 잎인가 그것을 누런 황금 돈, 그러니까 진짜 돈이 아니라 진짜 금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법문은 그런 거다 이런 말도 하는데 불타는 집에서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 법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타는 집에서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애가 있고 나오라고 하면 한 발자국씩 자기가 이해가 되는 만큼 한 발자국씩 움직이는 애도 있고 그 살아온 습관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한 발자국씩 움직이는 애한테 그 한 발자국조차 못 움직이게 하면 걔는 한숨에 나오는 것도 안 되는데 한 발자국씩이라도 움직이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도 모든 게 다 생각이고 모든 게 분별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다 분별이고 다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열치열처럼 그 생각으로 인해서 개구즉착이라 그러죠. 입 열었다 하면 다 틀렸다. 입 열었다 하면 어긋났다.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어긋났냐. 그런 것 같으면 석가부처님도 입을 안 열고 가만히 계셨어야지 왜 평생 법문을 하셨을까요? 입 열었다 하면 어긋나는데. 그래서 다 분별이지만 하루아침에 법우님이 이런 대화를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다면 처음서부터 그대로 분별을 툭 놓아버릴 수 있었느냐.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안 되고. 네. 그런데 이 모든 게 분별이라는 것은 알고는 계시니까. 차츰차츰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 생각의 방향이 우선은 바뀌어야 된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 듣고 그냥 지금 순식간에 툭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어요. 자기한테 맞게 가야지.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길은 자기한테 맞는 길이지. 물론 다 분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회 시간에 법문하는 것도 다 분별이고 여러분들이 묻는 것도 다 분별이고 그럼 법회를 안 해야 되나? 안 하면 분별 속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말로서 이 법문 다 분별 아니에요? 분별 안 하면은 어떻게 이런 법문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법문집 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별은 분별이 돼 분별 아닌 자리에서 분별하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또 상대방도 그 사람이 분별에서 즉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끔 이끌어주는 분별. 나오게끔 이끌어주는 분별. 그래서 나오고 보면 이제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 누런 황금 잎이. 알겠습니다. 저도 그 스님 법문 들으면서 좀 그런 건 확실히 스님이 옛날에는 이제 스님 법문을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이제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토끼뿔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딱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게 요즘은 조금 공감이 갑니다. 요즘 이제 예전에는 그 습관이 그냥 딱 말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상을 딱 만들어서 그걸 딱 믿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스님이 이렇게도 방패 쓰고 저렇게 방패 쓰시는데 이렇다고 했는데
이쪽 때는 이게 뭐 습관이란 게 있다고 했는데 이때는 또 갑자기 또 습관이 없다고 그 어딨냐 찾아보라 이러시고 막 그러시니까 근데 그게 다 토끼뿔 다 토끼뿔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습관이 있다는 것도 고정관념이고 습관이 없다는 것도 고정관념이거든요. 네. 공하다는 것도 고정관념이고 공하지 않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공하다는 병에 빠진 사람은 그래 공하면 한 대 쥐어박아 이래도 안 아프냐? 너 공한데 뭐가 아프냐?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맞아 이런 게 있어 하는 사람한테는 있는 거 하나라도 찾아내봐라. 양쪽이 다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무슨 병에 빠져 있어? 있다는 병에 빠져 있거든. 네. 그러니 있는 거 찾아와 보라는 거죠. 근데 공하다는 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야 공한데 밥은 왜 먹냐? 네 몸뚱아리도 공한데 너도 없는데 밥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참 묘하군요. 빠져 있는 게 병인 거지. 빠져 있다는 거는 치우쳐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고 알고 있다. 또는 공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이거 다 둘 다 병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